윤석열 측에서도 증거라면서 사진 영상을 냈거든요. 한번 봅시다. 의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그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증거 영상의 전부예요. 예. 계엄군이 막지 않은 평화로운 계엄이었는데 담을 넘었다. 쇼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두 양반이 비교적 일찍 도착한 편이라 헬기는 아직 안 왔는데 이미 경찰이 주요 출입구를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 담을 삥 돌면서 채 막지 못했던 담장 쪽을 넘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서 담을 넘어야죠. 그러면 막고 보여주려고 있는데. 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은 유연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기껏 제시한다는 증거 자체도 빈약하게 짝이 없지만 저 사진이 도대체 뭘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한참 그냥 떠듭니다. 한참 간첩 얘기를 한참 하거든요. 여기도 간첩 있고 저기도 간첩 있고.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간첩,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상 간첩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저 증거라고 보여준 게 저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자, 양쪽에 또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의 에이스가 장순욱 변호사, 윤석열 쪽은 에이스는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양쪽에 이제 마지막 말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먼저 이제 장순욱 변호사 이건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절반으로 저희가 편집을 한 건데 전체를 다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들어봅시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품격이 있어요. 예.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풍경. 이거 이 노래 아십니까? 오래된 노래인데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고.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품격도 있고. 자, 이번에는 윤석열 에이스 김계리 변호사, 이분도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만. 네,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만 봅시다. 너무 괴로워. 계속 간첩 얘기를 해가지고 자, 짧게 봅시다. 자, 겸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겸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홍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태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가 이제 핵심 문장이고요. 나머지는 간첩이 지금 다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서 계몽의 계엄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체포설, 뭐가 체포설이에요? 명단이 나왔는데 뭐가 다 가짜 뉴스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험하다는 한동훈 발 본인 피셜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피신하라, 체포된다,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말한 거예요. 뭔 가짜 뉴스래. 내 이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헌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윤석열 다음에 접니다. 자, 약간 저렇게 했습니다. 예, 저거보다 훨씬 긴데 귀에 피나니까 짧게 한 겁니다. 간첩 얘기가 90%예요. 간첩 얘기가. 간첩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 간첩이 우리더러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간첩 말 듣고 우리가 후쿠시마를 비판했다는 소리예요.
웃긴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큽니다. 저게 또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큽니다.